머리를 두는 방향. 오늘 밤 당신은 어느 쪽으로 눕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잠깐 멈춥니다. 그냥 편한 대로 방구조 때문에 이사 왔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밤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누이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돈도 건강도 기억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절약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집에 가보았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현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실문을 여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침대 머리 방향이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풍수는 옛날 이야기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 세상에 무슨 기운이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습니까? 왜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까? 왜 자꾸 깜빡이고 기억이 흐릿해집니까? 이것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입니까? 단순히 나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하루의 기운을 정리합니다.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뇌는 그날의 기억을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충전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 일어납니다. 매일 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빠르게 오는 재앙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를 누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몸이 됩니다. 몸이 운명이 됩니다. 치매와 가난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조금씩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볼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과 그 이유. 둘째, 침실 풍수가 재물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 셋째, 치매와 수면 방향의 놀라운 관계. 넷째, 오늘 밤 당장 바꿀 수 있는 배치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 하나를 바꾼 뒤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다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쁜 방향이 딱 하나라고 알고 계십니다. 북쪽만 피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실제로는 3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사람 누이는 방향이다. 관을 북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북쪽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짜리 지식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모르면 피한다고 피한 게 아닙니다. 풍수에서 방향은 나침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의 좌향, 즉 건물이 바라보는 방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같은 북쪽이라도 집의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침반 방향 하나만 보고 안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방향보다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침실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들으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머리가 문을 향하는 방향. 문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깨어 있습니다. 그 기운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은 다릅니다. 몸에 방어가 내려갑니다. 의식이 쉬는 사이 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머리로 직접 꽂힙니다. 이것이 왜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지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고 일어날수록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침대 머리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을 향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침대가 문과 일직선상에 놓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문을 향하든 머리가 문을 향하든 문의 기운이 몸을 직접 관통하는 구조입니다. 동양에서 발이 문을 향하는 자세를 특별히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여를 내갈 때 발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구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관찰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리가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경우, 이것이 가장 많은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아파트 구조상 침실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벽 쪽으로 붙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맡이 화장실 벽에 닿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무엇이 집중되는 공간입니까? 습기입니다. 오염된 물의 기운입니다. 배출되는 것들의 에너지입니다. 그 벽 너머에 매일 밤 머리를 두고 잔다는 것은 가장 예민한 기관인 뇌를 가장 탁한 기운, 가장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깊은 수면 중에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탁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뇌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쌓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 5년이 쌓이면 그것이 기억력 저하가 됩니다. 그것이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누웠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 침대에 누워서 눈을 뜨면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대 거울, 전신 거울, 붙박이장 거울. 이것이 왜 문제인지 대부분 모르십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회복을 위해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면 기운이 안정되지 못합니다. 계속 부딪히고 계속 튕겨 나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잠을 설치는 분, 자다가 자꾸 깨는 분, 꿈이 유난히 많고 피곤한 분은 침실 거울 위치를 먼저 보십시오. 자고 일어났을 때 가위 눌린 느낌이 든다면 더더욱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머리가 문을 향하는 방향. 둘, 머리맡이 화장실 벽에 있는 구조. 셋, 누웠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는 배치.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가지,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다면 그 침실은 매일 밤 기운을 소진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남편이 갑자기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집 침실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대 머리맡이 화장실 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이 침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배치를 바꾸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거울에는 잠들기 전 천을 씌우도록 했습니다. 2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 당신의 침실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밤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머리를 두어야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방향이 재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드뭅니다. 다음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방향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하는 것은 손실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실을 막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운을 모아야 합니다.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이 그 흐름을 만들어줍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빛이 닿는 곳,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 새로운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통로.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잠들면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이 가장 먼저 뇌에 닿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수면 중 뇌는 회복합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에는 다음 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뇌에 닿으면 각성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느낌,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머리가 맑은 사람은 판단력이 좋습니다. 판단력이 좋은 사람은 기회를 먼저 봅니다. 기회를 먼저 보는 사람은 돈을 버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이 맑은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보이는 것, 이것이 재물운의 실체입니다. 동쪽 방향은 그 시작점을 열어주는 방향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동쪽이 무조건 좋은 방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쪽은 목기, 즉 나무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성장, 시작, 확장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 지금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분, 판단력과 집중력이 특히 중요한 분, 이런 분들에게 동쪽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안정이 필요한 시기, 몸이 쉬어야 하는 회복의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동쪽에 강한 기운이 오히려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방향은 자신의 상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쪽입니다. 남쪽은 화기고치 불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활동적입니다. 사교적입니다. 추진력을 강화시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영업과 관계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 남쪽 방향은 재물의 통로를 여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의 기운은 강합니다. 그리고 강한 것은 통제되지 않으면 해가 됩니다. 화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집니다.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빠르게 벌고 빠르게 잃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남쪽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수기, 물의 기운을 보완해 주십시오. 어두운 청색 계열의 소품 하나,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 이 두 가지만으로도 화기를 다스리는데 충분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쪽도 좋고 남쪽도 좋다면 나는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까?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과 명료함이 필요하다면 동쪽, 활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면 남쪽,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의 사주와 타고난 기운도 함께 봐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다 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원칙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3년 동안 승진이 안 됐습니다. 저축도 되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실을 보았습니다. 침대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금기진지, 쇠의 기운이 강한 방향입니다. 수확과 마무리의 에너지입니다. 시작과 성장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서쪽은 기운을 눌러버리는 방향입니다.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6개월 후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닙니다. 10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이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침대 머리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방향 하나를 바꾸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일 밤 쌓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침실 안에 재물을 쫓아내는 물건이 있다면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 침실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을 다음에서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배치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돈은 여전히 모이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실 안에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물건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하게 들어와도 그릇이 더러우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방향은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릇 자체가 문제라면 아무리 좋은 방향도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신 거울. 앞서 거울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침실에 전신 거울이 있는 분은 질문을 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웠을 때 거울이 보입니까? 보인다면 그 거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몸에서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치유를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그 기운을 받아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나가려는 기운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려는 기운이 다시 나갑니다. 교란입니다. 밤새 이 교란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쉰 것 같지 않은 느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울을 치우십시오. 치우기 어렵다면 잠들기 전 천 하나로 덮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2주입니다. 2주만 해보십시오.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느끼시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어가는 식물. 침실에 화분을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 정화에 좋다고 해서 인테리어가 예뻐서 선물로 받아서 그냥 두고 있는 것들. 그런데 지금 그 화분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까? 잎이 누렇게 변했습니까? 줄기가 푹 늘어져 있습니까? 흙이 말라서 갈라져 있습니까? 그 식물은 지금 침실에서 음기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기를 냅니다. 죽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기운을 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당신이 잠을 자는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침실에 두어도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작고 건강한 식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식물은 밤에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침실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식물은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십시오. 침실은 최대한 단순하게 기운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침실 한쪽이 창고가 된 경우입니다. 지금 당신 침실 구석을 보십시오. 쓰지 않는 박스가 쌓여 있습니까? 입지 않는 옷이 의자 위에 걸려 있습니까? 고장난 전자제품이 한 켠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못 버린 것들이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공기도 흐르지 않으면 탁해집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된 물건들은 정체된 기운의 덩어리입니다. 그 공간에서 매일 밤 잠을 자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정체됩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버는 만큼 나갑니까? 모으려 해도 쌓이지 않습니까? 침실 구석을 먼저 보십시오. 물건이 막혀 있으면 재물의 흐름도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공간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삶을 만듭니다. 오늘 퇴근 후 침실 구석 박스 하나만 치워보십시오. 시작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자기기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텔레비전,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십니까?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주무십니까? 이것이 단순히 수면 위생의 문제라고만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기기에서는 전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 전자기장이 수면 중 뇌 회복을 방해합니다. 뇌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흐려진 판단력으로 내리는 결정들, 충동구매, 감정적인 지출, 따져보지 않은 계약, 이것이 돈이 새는 통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구멍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십시오. 충전은 거실에서 하십시오. 처음 며칠은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맑은 아침이 맑은 판단을 만들고 맑은 판단이 재물의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신 거울, 죽어가는 식물, 정체된 물건들, 전자기기. 이 중 하나라도 지금 당신 침실에 있다면 오늘 밤이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비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채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기운을 모으는 배치,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이것을 만드는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웠습니다. 거울도 치웠습니다. 죽어가던 화분도 내놓았습니다. 구석에 쌓인 박스도 정리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우는 것은 막혔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해서 기운이 저절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모이게 해야 합니다.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침대는 문에서 대각선 방향에 두십시오. 지금 당신 침대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문과 일직선으로 마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침대가 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면 들어오는 기운이 몸에 직접 충돌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 창문을 정면으로 열어두면 바람이 방 안을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반면 비스듬히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돌면서 방 안을 순환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이 직선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각선, 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받되 직접 충돌하지 않는 위치, 이것이 기운을 모으는 첫 번째 구조입니다. 자연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풍 앞에 정면으로 서지도 않습니다. 살짝 비켜서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뿌리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침대 머리맡은 반드시 벽에 붙이십시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안정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에 벽이 있다는 것은 뒤를 지켜주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이것을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땅, 예로부터 명당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뒤가 막혀 있으면 기운이 새지 않습니다. 앞이 열려 있으면 기운이 들어옵니다. 침대에서 이 조건을 그대로 만드는 것, 머리를 벽에 붙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머리를 두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뒤가 열려 있습니다. 기운이 머리 뒤로 계속 새어나갑니다. 자고 일어나도 기운이 차지 않는 이유, 뒤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가 받쳐지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기회도 관계도 머리맡 벽 하나가 그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벽에 붙이되 화장실 벽은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장실과 맞닿은 벽은 지지대가 아니라 탁기의 통로입니다. 벽이라고 다 같은 벽이 아닙니다. 어떤 벽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조명과 색상입니다. 이것을 인테리어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빛은 기운입니다. 색은 기운의 언어입니다. 침실의 조명과 색상이 그 공간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조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은 어두워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암흑은 좋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과 죽은 것은 다릅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빛, 주황빛이 도는 조명, 이것이 기운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 모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합니다. 차갑고 밝은 백색 조명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잠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쉬지 못합니다. 색상입니다. 침구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짙은 회색입니까? 검은 계열입니까? 이 색들은 기운을 누릅니다. 무겁게 만듭니다. 억누릅니다. 흰색 계열, 밝은 아이보리, 따뜻한 베이지 계열, 이 색들은 기운을 가볍게 합니다. 순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당장 침구를 바꾸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베개 커버 하나만 바꾸십시오. 베개는 머리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머리에 가장 가까운 색, 그것이 수면 중 가장 강하게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침대는 문에서 대각선, 둘, 머리맡은 반드시 벽단, 화장실 벽은 안 됩니다. 셋, 조명은 따뜻하게, 침구는 밝은 계열로.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의 행동이 문제일 때입니다. 매일 침실에서 반복하는 습관 중에 재물을 조용히 쫓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를 바꿨습니다. 방향도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도 치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간은 바꿨는데 그 공간에서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도 매일 더러운 것을 담으면 그릇이 더러워집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다시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오늘은 그 행동들을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 정리된 뇌가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뇌는 가장 열려 있습니다. 가장 흡수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을 열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밤새 쌓인 뉴스, 누군가의 자랑, 비교와 불안을 자극하는 것들. 이것이 하루의 첫 번째 기운이 됩니다. 기운은 첫 번째 것에 물듭니다. 흰 천에 첫 번째로 떨어진 색이 그 천의 바탕이 되듯이 불안한 뉴스로 시작한 아침은 그 불안이 하루 전체에 깔립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작은 것에 흔들립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재물운은 맑은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흐린 아침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모일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뜨고 스마트폰보다 먼저 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바깥 공기를 한번 마시십시오. 조용히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단 1분입니다. 그 1분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는 것. 아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뇌에 들어간 것,
그것이 수면 중 뇌가 처리하는 재료가 됩니다. 자극적인 영상, 불안을 키우는 뉴스, 끝없이 이어지는 짧은 영상들, 이것들을 보다가 잠든 뇌는 밤새 그것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회복이 아니라 야근을 하는 겁니다. 뇌가 야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돈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충동적으로 삽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것이 돈이 새는 구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화면을 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잠이 달라집니다. 7일이 지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실에서 먹는 것. 침대에 누워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자, 라면, 배달, 음식.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침실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의 기운은 공간에 남습니다.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이 가진 기운 자체가 공간에 흡수됩니다. 침실은 무엇을 하는 공간입니까? 회복입니다. 수면입니다. 기운을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기운이 섞이면 침실이 식당이 됩니다. 회복의 공간이 아닌 소비의 공간이 됩니다. 공간은 반복된 행동으로 각인됩니다. 침실에서 먹는 것을 반복하면 침실이 먹는 공간으로 각인됩니다. 그 공간에서 잠을 자면 뇌가 완전히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식사는 식탁에서, 휴식은 침실에서 공간의 역할을 나누는 것, 이것이 기운을 집중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침실에서 다투는 것, 부부 사이의 갈등, 가족과의 언쟁, 많은 경우 침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을 닫으면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장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 억울함, 서러움, 원망, 이 감정들이 공간에 흡수됩니다. 침실이 갈등의 공간으로 각인되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자각하지 못해도 몸은 알고 있습니다. 긴장한 몸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뇌가 회복되지 않으면 관계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재물도 나빠집니다. 다툼이 다툼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침실은 화해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갈등은 침실 밖에서 정리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지 않는 것, 사소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불 속에는 밤새 몸에서 나온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열기, 습기, 몸이 회복하면서 배출한 기운들. 그것을 아침에 그대로 두면 그 기운이 침실 전체로 퍼집니다. 하루 종일 그 기운이 방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밤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개는 것은 청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어제의 기운을 털어내는 행위입니다. 오늘을 새롭게 받아들이겠다는 몸의 선언입니다. 아침에 이불을 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는 하루 만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스마트폰, 잠들기 전 화면, 침실에서 먹기, 침실에서 다투기, 이불 개지 않기. 한 가지만 바꿔도 침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5가지를 모두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침실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침실은 집의 일부입니다. 집 전체의 기운이 침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아무리 침실을 잘 정리해도 집 전체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침실도 결국 막힙니다. 현관부터 침실까지 기운이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침실을 바꿨습니다. 방향도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도 치웠습니다. 배치도 원칙대로 했습니다. 습관도 하나씩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침실 밖을 볼 시간입니다. 기운은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 사람도 바람도 빛도 에너지도 전부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막혀 있으면 침실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오염된 상류를 그대로 두고 하류만 정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밝습니까? 깔끔합니까?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신발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습니까? 우산이 구석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습니까? 조명이 어둡거나 아예 꺼져 있습니까? 택배 박스가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습니까?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현관이 어수선한 집은 안의 기운도 어수선합니다. 현관이 어두운 집은 안으로 들어오려는 기운이 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좋은 기운은 밝고 깨끗한 곳으로 흐릅니다. 탁하고 막힌 곳은 피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부터 보십시오. 신발은 꼭 신는 것만 가지런히 두십시오.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조명이 어둡다면 더 밝은 전구로 바꾸십시오. 택배 박스는 당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현관이 밝아지면 집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현관에 거울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외출 전 온 매무새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단 현관 정면에 두지 마십시오.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해서 내보냅니다.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이 문 앞에서 튕겨나가는 구조입니다. 현관 거울은 반드시 옆면에 두십시오. 현관 다음입니다. 복도와 거실입니다. 현관에서 침실까지 이 동선이 막혀 있으면 기운도 막힙니다. 복도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까? 지나다니기 불편할 만큼 좁아져 있습니까? 기운은 사람이 걷는 길을 따라 흐릅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동선, 그 길이 기운의 통로입니다. 막힌 복도는 기운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온몸에 피가 잘 돕니다. 거실의 기운이 활기차면 그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집니다. 침실에도 흘러 들어옵니다. 반대로 거실이 어둡고 무겁고 정체되어 있으면 침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 무거운 기운이 침실로 흘러듭니다. 거실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옵니까? 낮에도 커튼을 치고 사십니까? 햇빛은 가장 강력한 기운의 정화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 커튼을 열고 햇빛을 들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거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소파 위에 옷이 쌓여 있습니까? 소파는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옷을 걸쳐두기 시작하면 소파가 옷걸이가 됩니다. 공간이 자신의 역할을 잃으면 기운도 방향을 잃습니다. 거실은 거실답게 각 공간이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집 전체의 기운이 정돈됩니다. 이제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집에서 기운이 가장 크게 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곳, 노폐물이 나가는 곳. 이 배출의 기운이 통제되지 않으면 좋은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화장실 문, 지금 열려 있습니까?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합니다. 열려 있으면 화장실의 탁한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집안의 기운이 화장실로 빠져나갑니다. 단순히 문 하나를 닫는 것, 그것이 기운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결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집을 여러 곳 방문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물때가 없었습니다. 변기 주변이 항상 건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은 배출의 기운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가야 할 것이 제때 나가고 들어올 것이
막히지 않는 구조, 이것이 재물 흐름과 같은 원리입니다. 막히지 않아야 흐릅니다. 흘러야 모입니다.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닦는 것. 그것이 기운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집 전체의 기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관은 밝고 깔끔하게, 정면 거울은 옆으로, 복도는 동선을 열어 두십시오. 거실은 햇빛을 들이고 각 공간의 역할을 지키십시오. 화장실 문은 항상 닫고 매일 조금씩 청결하게. 이 네 곳이 정돈되면 침실로 흘러드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한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장 혼자 할 수 있는 5분 체크리스트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현관부터 침실까지, 머리 방향부터 아침 습관까지 많은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닌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변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침실을 살펴봤습니다. 침대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이 침대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실 안쪽에는 퇴직 후 가져온 짐들이 박스로 쌓여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문제였습니다.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바꿨습니다. 거울에 천을 씌웠습니다. 박스를 전부 창고로 옮겼습니다. 3개월 후 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남편이 요즘 아침에 먼저 일어납니다. 산책도 혼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병원 약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침실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 달말이 되면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버는 만큼 나갔습니다. 아니, 버는 것보다 더 나갔습니다. 그분의 침실 구석, 이사 온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풀지 않은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경쟁 가게들을 살펴봤습니다. 잘 되는 곳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박스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끊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매출이 갑자기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발주하던 것들을 이제는 따져보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재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새는 구멍이 막힌 겁니다. 구멍이 막히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0대 싱글 여성이었습니다. 연애도 안 풀렸습니다. 돈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자꾸 무너졌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안 풀리는 시기, 가장 힘든 때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는 것, 그것이 가장 지칩니다. 그분의 집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현관이 어두웠습니다. 거실 커튼이 낮에도 항상 쳐져 있었습니다. 침실 머리 방향이 화장실 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한 번도 개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 합치면 집 전체가 기운이 막힌 구조였습니다. 하나씩 바꿨습니다. 현관 전구를 밝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침실에서 먹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아침마다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큰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유지했습니다. 이제 2026년 7월 29일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하나, 머리를 두는 방향이 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 침대를 돌리십시오. 둘, 침대 머리맡이 화장실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침대를 옮기십시오. 당장 옮기기 어렵다면 머리맡과 벽 사이에 두꺼운 것을 두어 완충하십시오. 셋, 누웠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면 오늘 밤 천 하나로 덮으십시오. 내일 위치를 바꾸십시오. 넷, 침실에 죽어가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오늘 밤 침실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다섯, 침실 한쪽이 물건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다면 오늘 박스 하나만 치우십시오. 전부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입니다. 여섯, 침대 머리가 벽에 붙어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다면 벽 쪽으로 붙이십시오. 일곱, 아침에 이불을 개고 나가고 있습니까? 개지 않고 있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1분입니다. 7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십시오. 내일 아침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침실이 달라집니다. 침실이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수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만 아는 비법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주술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운이 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을 잡니다.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루 24시간 중 7시간, 8시간,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 3분의 1을 결정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도 잘 삽니다. 작은 것을 바꾸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5년 후 치매와 가난이 함께 찾아온 다음에 그때 후회해봐야 늦습니다. 오늘 밤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밤 머리를 두는 방향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의 다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오랫동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부모님께, 돈 문제로 오래 힘들어하고 있는 가까운 분께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 풍수의 진실을 다룹니다. 이 물건이 현관에 있으면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